네, 반갑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는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네요. 삼성전자가 살짝 밀리면서 끝났고요.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현대차도 마이너스.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의 차익 실현이 지속되면서 매도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확대해준다는 얘기죠. 자, 기관들의 매도는 일단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에 반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의 차익 실현만 끝나게 되면 바로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서로 간에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이 매도를 침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팔아먹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밑에서 많이 사려는 욕심이 또 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중소형주 또는 중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즉 초거대한 그런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 외적인 종목군들의 상승률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계좌 상황 보시면 플러스 국면으로 넘어간 종목군들이 제법 많이 있고요. 계좌 자체도 플러스로 넘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종목들의 숫자도 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0. 몇 프로, 1%대 이런 변동성이어서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네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일단 0.4% 하락을 했습니다. 2567포인트. 자, 이러다가 진짜 2550까지 오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거기까지 와도 뭐 별 상관은 없죠. 거기까지 오더라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이제 반등점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화끈하게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약간의 변수, 변동성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매수를 하나 하기는 했는데 그건 이제 뭐 3월달 배당주 위주로 진행이 된 부분이라서 가격이 좀 싸다 싶을 때 저점 지지권 근처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뭐 일단은 오늘 빨간불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 이런 변동성들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긴 맞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점에서 바로 내일 반등이 나가게 되면 또 타이밍을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라면 그래요. 일단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이고 지지점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침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매수를 하고자 한다라면 적당한 비중을 쪼개서 골고루 나눠서 매수를 해보는 것, 즉 분할 매수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은 되죠. 자, 일단 분봉 상황 보시면 오전에 11시, 12시경을 해서 지하점 지지는 나타났고요. 마지막에 기관의 매도가 좀 더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 매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대형주 위주 때리고 들어가는 형태가 있어서 이 부담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관 매도가 보이고요.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온 모습이 있었죠. 그 물량을 그대로 계속 넘겨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아래쪽으로 던져놓고서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에서 넘기는 그런 형태의 느낌인가 이렇게 판단 좀 되거든요.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가 꾸준하게 증가해서요. 결국에는 매수가 좋았어요. 근데 이 기관의 차익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 부담을 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외국인들의 모양새들을 보면은 분명히 기대감은 있어요. 자, 콜스닥도 살펴보시면 비슷한 형태이긴 합니다만 오전에 매수 쪽으로 진행됐었던 외국인들 물량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면서 그냥 보합이고요. 기관들은 오히려 차익 매도가 들어갔죠. 그래서 코스닥 증시 자체도요, 변동성을 좀 많이 이제 우상향 쪽으로 됐죠. 왜냐면 여기서 매도가 없었고 외국인 매수만 들어갔기 때문에 상승세가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뚝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기관들 매도가 역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즉 지금 우리의 주적은 기관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이놈들이 차익 실현을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 금명가 들어갑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700억이나 사들었습니다. 일별 현황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아주 일괄적입니다. 매수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융투자애들이 지금 모양새가 별로 안 좋죠. 물론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매도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콜스닥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매도를 조금 더 진행해줬다는 부분이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큰 어떤 한꺼번에 던지는 그런 형태의 물량은 끝난 것 같아 보이고요. 이 물량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근데 아직은 기관의 매도가 더 많아요. 오늘 금융투자에서 2,500억 매도인데 외국인들은 1,700억 매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눌릴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 보셔야 되겠죠. 매매 종합을 보게 되시면 그렇습니다.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 기관놈들이 전부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외국인들한테 기대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호 주식 위주로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 나가시면 결과적으로는 튀어 올라갈 때 수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오르고 내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멀리 얼마만큼 더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들 봐야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그렇게까지 뭐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만 오늘 조금 내린 종목들 보시면 2%대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있죠. 그 다음에 기아가 2.9%. 기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내리면 끝나겠죠. 이제 86,700원 정도 때 지지선 나올 테니까 한 번 더 내리면 끝날 테고요. 셀트리온, SDI,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쪽이 대부분 많이 좀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합 수준 유지되었다. 그 다음에 카카오하고 네이버 도 상승폭을 좀 반납해주면서 조금 열기가 식은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뒤로 넘어가면 조금 더 괜찮아요. 네, 뒤로 넘어가면 빨간불 많이 보이시죠?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19위까지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TNG라든지 삼성 SDS도 오늘 4.7%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LG전자가 막판에 튀어 올라가가지고요. 네, 99,000원대 다시 만들어준 모습도 있었고요. 뭐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은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면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영향을 좀 줬지만 이런 그 중대형주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중간에 끼어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에 대한 포지션은 그게 크지 않아요. 2차전지 쪽이 좀 떨어지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뭐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좀 올라오다가 다시 밀리면서 음봉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보합으로 끝났고요. 에코프로하고 LNF가 좀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2차전지 쪽, 배터리 쪽, 이런 쪽에서 좀 주가 하락이 진행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쪽에서 주가 하락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LS 머티리얼들도 조금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죠. 뒤로 넘어가면 상승한 종목도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와, 이것도 미쳤구나. 최고가가 나와버렸네요. 네.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한번 볼게요. 아까 2157%가 나와 있네요. 이거 제 매수 가격이 3,360원이거든요. 근데 와, 이건 뭐지? 네, 뭐지 싶을 정도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물론 저는 이제 원금 빼내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야, 그래도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상한가 같네요. 이거는 우리 아이 계좌에 있는 공짜 종목이죠. 요것도 또,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쪽에서 관련 부분들은 초전도체일 텐데, 그죠? 근데 초전도체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초전도체 관련 장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네요. 근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 관련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비츠로테크 역시도 오늘 상승 흐름이 3%대 나타나면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현금 배당 결정했네요. 배당 얼마나 주는데요? 시가 배당률 확정하겠다. 1.5% 정도 나오니까 배당을 250원 주네요. 배당 250원. 시가 배당률을 치면 250원이니까 적은 수치는 아니죠. 지금 240원이 3%대니까 적은 수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은 잘 주는 편이네요. 배당도 잘 결정됐고 주가 잘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인데 이번에 같이 불이 붙으면 조금 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보셔야 되겠고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삼천양제약도 오늘 조금 올라가서 삼천양제약도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 정도 움직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상승 종목 상황을 좀 볼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849개 종목 상승, 704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아침보다는 좀 나빠졌어요. 그죠? 아침엔 차이가 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하락 종목의 숫자가 좀 늘어났네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362개 종목 상승, 그 다음에 501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거는 아침하고 비슷한 형태의 모습들. 그래서 지금 하락 종목이 굳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듯한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의 비슷했네요. 그죠?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먼저 보시면 아이윈 그대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TY홀딩스 요 다시 올라가는 거요. 파워로직스 한글과 컴퓨터 상한가고요. 제넨바이오, 이스스포트 얘네들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한빛레이저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보통은 이제 이거 종목 진단에서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주가가 튀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크게 넘어가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셔도 되는데 와 이렇게 또 올라가면은 네 분위기가 또 달라지겠죠. 바이브 컴퍼니, 유니트론텍, 신성 델타테크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네 우리한테 그다지 좀 저거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한 종목군들 또는 보안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네, 그런 쪽이고요. 오늘 9%대까지 보시면 제법 많은 편이죠. 44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크게 보여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비스도 올라간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있긴 있는가 본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네. 자, 하락률 보면요. 베셀이 20% 하락하면서 많이 내려갔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 사면은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웰크론 한택, 일진디스플, 태형건설 우선주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카페24, 신원종합개발, 뭐 등등등. SBS도 오늘 그대로 하락세.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11개 종목이 나왔네요. 자, 하락 포인트 볼게요. 2.04. 이것도 조금 늘어났죠. 아침에는 마이너스 1.4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2%까지 늘어났고요. 상승률 안 봤죠? 상승률 보시면 2.7. 그럼 플러스 한 0.3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보합 수준이 맞아요. 보합 정도가 나오는 게 맞고요. 계좌 내용을 한번 둘러보니까 오늘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 SDS 갖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NHN KCP 요것도 지금 다 들어온 상태에서 또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현재 보면은 네, 오늘 올라와져 있는 상태고요. 올라온 종목들이 제법 보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비트로테크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상승 종목도 있고, 하락한 종목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그냥 0.5에서 1%대, 네, 1%까지도 오늘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왔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좌가 플러스다. 그러면 일단 된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네요. 지금 1조 원 넘게 팔았어요. 하이닉스하고 레버리지. 얘들은 지금 시장 하락 쪽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굳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차익 실현이라고 하더라도 레버리지까지 팔아먹을 이유는 없을 텐데, 근데 저런 부분에 외국인들이 분명히 반발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분명히 들어왔을 것 같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나 기아, 자동차 쪽도 좀 팔아먹은 모습이 좀 있죠. 네, 기관 쪽은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 보면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줄을 이뤄서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쪽 총계를 보면 네이버나 LG 디스플레이, 삼성 SDS, LG전자, 카카오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곧버스 매수는 소량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쪽 넘어가 보시면 네, 삼성전자 매수 들어와 있죠. 삼성전자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플러스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LG디스플레이는 쌍끌이 매수네요. 그 다음에 KB금융 등등등 되어 있고요. 매도 쪽에는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쪽 계속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매도 들어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현대차 매도 좀 있는데 현대차도 다 내려왔죠. 내일은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면은 확인하고 사는 것도 괜찮죠. 확인하고 사는 것도 괜찮지만 네, 오늘 매수해서 일단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LNF나 카페24 등등등으로 오늘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매도 규모는 뭐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삼성전자 매수가 일단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하이닉스가 매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매도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반도체 쪽 반등이 곧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지금 다 내렸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으로 가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2600포인트 요 정도를 맞춰줄 것이다 생각했을 때 2600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2550에서 2650 요 사이로 된다고 그랬겠죠. 그래서 요 정도 범위를 일단 본다면 지금은 아래쪽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서 올려놔야 되겠죠.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11일날 만기를 26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맞이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조정도 완성되고 그 다음에 지수 포인트도 맞춰놓고 충분히 이제 손바뀜이나 또는 저점 매수 또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간적인 부분들을 노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시장 자체는 일단 조정이 필요했던 구간인데 필요했던 것만큼 잘 조정을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걱정할 건 없어 보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이따가 9시에요. 네, 9시 예,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저녁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 유튜브로 오셔서 꼭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이야기들은 저녁 9시 무료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